오늘 이제 132화인데 광수 이야기를 따로 뺐어요. 12기와 18기는 두 광수가 약간 평행이론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번에 광수님도 내가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너무 어떻게 보면 오바스러운 모습들을 보일 때 영자님이 그래도 광수님 조건 그리고 순수한 부분을 알고 만났기 때문에 판타지를 채워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수에게 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 있기를 바랬어. 어제 보니까 그냥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더라고요. 영자 씨가 조금만 더 에너지가 있고 또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광수 씨가 조금만 더 상대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적당한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광수 씨는 그 자기의 판타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누군가의 기사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크나이트가 될 수 있었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상철 씨랑 광수의 결정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면 둘 다 눈치가 없어. 근데 상철은 그래도 시야가 넓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해석이 잘못되거나 해석 자체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서 사람 마음을 잘 못 읽는 부분이 있지만, 상철은 쉽게 회복하고 다른 사람을 계속 배려하려는 잘못된 1차원적인 배려가 있긴 있는데, 그래도 시야가 넓어. 광수는 시야가 좁아. 광수는 영자밖에 없잖아요. 상철은 한 사람을 마음에 들어도 주변 사람들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또 좋게 좋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죠.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르지. 이날 영자 씨가 이렇게 눈 비비고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남자답고 그렇게 좀 선이 굵은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좀 졸려요? 쉬다가 가요. 나는 영자 씨 마음 아니까 오늘 솔직히 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우린 얘기해요. 제작진한테 미안하지만 그래도 쉬고 그렇게 하고 딱 보내버리거든. 상철은 근데 그렇진 않지. 물어봐 계속. 혹시 피곤해요? 아, 혹시 피곤하면 말해요. 눈 비비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말은 해. 눈치는 없이 계속 하긴 하는데 그래도 광수처럼 자기가 혼자 내가 너를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하면서 너는 호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해. 눈치도 배울 수 있습니다. 눈치도 어느 정도 훈련이 가능한 영역이긴 해요. 그거의 눈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임철웅 저서의 스몰토크란 책에 보면 나옵니다. 눈치 파트가 있어. 상철이 시야가 넓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성향이다 보니까 자상하다는 평가를 받죠. 근데 광수는 자상하다는 평가는 못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 그 일 바쁘면서도 그 사내 카페를 만든 게 별거 아닌데, 그 엄청나게 세련된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투박해도 이 사람이 배려하는 거잖아, 사람들을. 그 카페가 되게 별건 아니어도 거기에 이제 커피 머신 조그만 거라도 아니면 커피 원두라도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정성이지. 그런 게 있죠, 확실히 상철님은. 그래서 상철님한테 내가 오히려 눈치가 없다는 말을 더 하게 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재질이 많은 사람인데. 영자님 같은 경우는 그런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다는 뉘앙스를 인터뷰에서도 말했고, 그렇다면 광수님과의 이야기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호응이 있었을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영자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결국 아버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영자님의 아버지, 물론 사진 한 장이지만 지금 낯설기수에 나온 남자분들이랑 비교해도 제일 잘생겼어. 물론 나는 뭐 외모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영자님의 그런 외모의 허들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근데 과연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어가 단지 외모만이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외모는 아니야. 그렇게 보면 지금 그렇게 외모도 훌륭하고 딸과 그 어린 시절 이렇게 놀러 간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멋쟁이의 자상한 아버지였지. 그래서 영자는 그런 자상하고 멋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사람 누군가를 찾았지. 근데 찾다가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내가 만나는 남자들은 우리 아빠만큼 멋쟁이가 안 남아있어. 근데 광수는 내 또래란 말이야. 좀 젊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광수라는 이름이 주는 어떤 전문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기대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자도 그 시점에서 이제 광수에 대해서 이게 결혼까지 생각했어라는 말을 할 정도로 광수가 영자가 기다렸던 어떤 조건들을 가진 사람일 거라고 영자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광수는 이름이 일단 광수기 때문에 조건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그리고 나이 차이도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이게 또래의 어느 괜찮은 직장을 가지고 또 자상하게까지 한 사람을 만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또래를 만나면 보통 자상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좀 뭐 이렇게 따지는 게 많잖아. 아니면 좀 능력이나 이런 조건이 좀 부족하거나. 근데 영자가 광수를 처음 봤을 때 광수라는 이미지가 주는 괜찮은 조건일 거라는 기대, 그리고 나이도 비슷해,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자상하고 모든 걸 베풀 것 같아. 그래서 결혼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한 거야. 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자상함이 아니야. 생각하는 자상함이 아니군요. 사랑꾼. 그냥 사랑꾼이 아니라 그냥 공주를 지키는 기사가
지금 광수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야. 그게 광수의 판타지란 말이야. 그게 광수의 마음을 울리는 어떤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랑하고 서로가 그냥 대등한 관계로 뭐 스킨십도 하고 아니면 뭐 같이 데이트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광수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의 판타지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항상 사랑을 외치는 공주님, 나는 항상 공주님을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불사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항상 공주에게 인정받는 그게 이제 광수가 생각하는 사랑의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애를 많이 못 해보다 보면 상대를 대등하게 못 보지. 영자 입장에서는 광수가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광수가 잘못은 아니야. 원래 그게 광수의 특성이고 그때그때 잘 못 알아듣지만 자기 나름의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명확히 입력을 해주고 나는 지금 어떠니까 어떻게 하세요라고 명확히 해주면 광수는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런 면에서는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그런 거를 내가 항상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다면 광수는 괜찮은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가르치면 돼. 근데 물론 이제 한 번 가르쳐서 안 되지. 꾸준히 가르쳐야지. 근데 영자님은 내가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아빠같이 자상하면서 그렇게 괜찮은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사람일 줄 알고 광수가 결혼까지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였지. 영자 씨가 머리 이렇게 망가져 하면서 아침에 못 만나. 하지만 광수는 아침에 무조건 만나자. 그러니까 이게 광수가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렇지 결국 선택은 아니 됐고 아침에 나와. 이거나 마찬가지거든. 실은 배려가 없는 행동이란 말이야. 저녁에도 영자 씨가 나는 좀 피곤해도 일어나 볼게요. 그러면 12시 넘어서는 신데렐라 하면서 그것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자 씨가 돌려서 거절을 하지만 뭐 상대가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럼 하지 뭐. 그게 여기까지 사달이 온 거야. 광수는 돌려서 거절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아침에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몰라. 저녁에 12시에 나는 피곤하니까 자야 되라는 말을 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광수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줬는데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일관되고 큰 사랑을 줬고 이 사람도 분명히 나의 사랑을 받았고 마음이 나만큼은 아니어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왜 갑자기 변했지? 지금 형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광수와 좋은 조건으로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그러면서 나는 나대로 삶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배우자로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아침에 만나기로 했으면 만나야 되고 내가 저녁에 피곤하다고 해도 저녁에 내가 만나기로 했으면 자선 안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다 까먹고 내가 접는 종이학 접기에만 집중해 있는 거야.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광수가 사람을 잘 만났으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광수 씨가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영자 씨는 너무 어른이기도 했고 그 며칠 전에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오나 씨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오나 씨가 그 되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 막 괴물처럼 다가고 다 잡아먹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가오나 씨가 누군가한테 관심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다가 살짝 관심을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관심이 사랑인 줄 알고 커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갈구하면서 모든 거를 잡아먹고 더 포악해지는 거지. 그게 실은 지금 18광수님이나 그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센과 치히로에서도 그 치히로인가? 그 친구가 이렇게 정말로 좀 다정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알아주니까 그 폭주가 멈췄잖아. 18영자님도 광수님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18영자님은 광수가 그렇게 센스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해도 괜찮겠다 생각했던 건 사실이야. 너무 자기 감정에 광수는 폭주를 해버린 거죠. 이게 폭주지 뭐 이번에 채 나온 게. 너무 센스가 없었다는 건 너무너무 맞는 얘기인데 영자님이 광수 마음에 불을 지른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영자님이 광수를 가지고 놀려고 그랬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영자도 광수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자상하고 나만 바라보는 아빠 같은 사람일 줄 알았어. 근데 아빠 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그냥 애야. 그냥 연애 못 해본 애가 환상을 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자는 처음에는 이제 아빠를 만났다는 생각으로 퇴행이 일어났던 거란 말이야. 뭐 애교도 부리고 이따 못 만나요 하면서 이렇게 친절하게 말을 했던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애 같은 게 아빠 앞에서 애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나는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애교도 부리고 한 건데 만나보니까 얘는 내 애교에 맞는 그냥 나이대의 인간이야. 그냥 어린이야. 연애 못 해본 애가 애였던 거지. 그래서 그래도 조금 보면서 좀 나쁘지 않지? 이렇게까지 진실된 사람인데 그런데 얘가 어린이집에서 나를 퇴근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니까 비극이 이렇게까지 흘러오는 거지.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잖아. 계속 뜬구름 같은 그런 동화 얘기는 한 번이면 좋게. 한 번 정도.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안 해도 되고
광수는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서 아, 대등한 존재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의지처로 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요. 어느 순간. 인간과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냥 이 사람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거든. 근데 그게 예전처럼 어떤 그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 엄마가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대하기 시작하는데 연애를 시작할 때는 그게 잘 안 되지. 내가 누군가의 아빠가 돼주려고 하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뭐 엄마가 돼주길 바라고. 아빠 같은 남자를 찾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어쨌건 여기서 광수는 아빠 같은 남자가 아닌 거야. 어.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 지난주 차에 이 장면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몇 장면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영자님 마음이 궁금하다고 했거든? 아니, 그럼 보면 지금 영자가 내 방을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광수는 영자의 마음에 확신을 갖지 않은 것처럼 인터뷰에서 말한 거야. 나는 이제 방향이 정해졌고 영자님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궁금해할 정도로 내가 영자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 1일 할까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한단 말이지. 밤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뭐 메타인지가 잘 된다고 말을 해야 될까? 영자님이 먼저 잠들지 않을까 제 얘기를 듣다가 이 정도면 노스트라다무스인데?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영자님도 이 찾아가는 광수에게 찾아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 뭔가 광수님이 저한테 계속 믿음 같은 걸 주세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편한. 그게 이 말을 했던 시점을 생각해보면 광수가 현숙과 데이트를 하고 온 시점이거든요. 현숙과 데이트를 하고 왔는데 내 마음이 편했다는 거야. 같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말도 있죠. 같이 있을 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편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애교를 부리거나 좀 과한 모습을 보여줘도 이 사람은 다 받아줘. 그러니까 영자가 느끼기에 광수는 내가 이렇게 귀여운 모습 아니면 이렇게 오바스러운 모습을 보여줘도 다 받아주는 아빠같이 자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영자 씨는 광수를 괜찮게 봤던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마음이 편했다. 근데 그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광수가 그런 마음이지. 자상한 아빠는 나만의 아빠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런데 광수를 봤을 때 광수가 나만의 광수긴 한데 믿음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수를 누군가가 좋아할 리가 없다는 생각도 있거든. 이성적인 설렘이 존재하지 않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호랑은 장난스럽게 하긴 했는데 오랜만에 그런 귓속말 데이트를 하니까 설렘이 있어. 그러니까 그 설렘의 레벨이 내가 광수랑 있을 때 설레지는 않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기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영화의 데이트가 영자 마음에 어떤 현실 감각에 다시 눈을 띄웠지. 그러니까 영자가 여기 와가지고 광수를 만나면서 약간 취해 있다가 아, 이게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네 하고 취해 있다가 영호랑 데이트를 해보니까 잠깐 내가 영호랑 데이트에서도 이 정도로 설레는데 광수한테는 왜 전혀 설레지 않지? 왜 그렇게 편안하지?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영자는 뭐 전혀 언급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자는 어쨌건 질투가 안 났어. 네가 현숙이랑 데이트를 하든 말든 나는 네가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일 그런 사람은 아닌 거. 그래서 되게 재밌었겠다. 아무런 질투가 안 났다. 근데 광수는 여기에서 지금 믿음, 신뢰 이거 딱 들으면서 그 이미지잖아. 지금 기사가 딱 공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공주가 나는 그대만 믿소. 그러니까 기사는 지금 공주님이 나를 믿네? 가서 오크들이랑 싸우다가 이 한 번 불사와야지.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믿음에만 지금 꽂혔어. 이 믿음은 너는 질투가 안 나. 너 그렇게 해도 네가 현숙이랑 데이트해도 나는 질투 안 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질투까지 안 나는 게 나는 좀 설레지 않는 것 같아서 난 지금 살짝 조금 좀 걱정이야. 라는 말도 조금 숨어 있거든. 근데 지금 광수 씨는 저 믿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꿈꿔왔던 그런 사랑의 판타지가 담겨 있는 단어잖아요. 나를 신뢰하는. 그러니까 과거에 10년 전의 사랑도 짝사랑이었잖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서울로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갔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는 한 집에서 살지 기사는 뭐야? 기사는 전쟁터에서 살아. 전쟁터에서 물론 다 전쟁터에서 사는 거지만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 그때 뭐해? 공주는 뭐해? 성에서 왕자랑 있거나 왕이랑 있겠지. 그걸 지금 광수의 판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열심히 혼자 공부해.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서울에서 뭐 대학 다니거나 뭐 데이트도 하고 하겠지.
그래도 광수는 그걸 내가 데이트를 하는, 그 사람이 데이트를 하든 말든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이뤄내는 게. 그래서 정작 5년 후에야 그거를 친구를 통해서 겨우 언급할 정도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의 사랑하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매몰돼 있는 그 시간, 내가 여기에 이제 몰입한 시간, 사랑하는 내 자신의 취한, 그것이 광수한테 중요한 거야. 그게 광수는 결국 나를 믿어주는 이 공주님, 전쟁터에서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지. 이거는 영자 씨가 광수를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런 기대를 품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영자 씨가 평소보다 훨씬 더 오바스럽게 애교 부렸지. 그게 퇴행현상. 아버지를 만나니까 딸 같은 존재니까 퇴행현상 나오고, 그리고 광수에게 제대로 거절을 못하지. 아빠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대충 알아들을 줄 알았어. 그리고 아빠가 말하는 거 웬만하면 내가 들어주려고 했었어. 그러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런 것도 아빠가 에이 그래 가자. 아침에 그래도 아빠랑 놀러 가자. 뭐 아침에 아빠랑 그러면 그냥 알아. 그래도 아빠 나 힘든데 그래도 그냥 같이 가는 약간 그런 거를 영자는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많이 표현해주고 예뻐해주고 해서 이게 결국 영자 씨는 아빠 같은 남자에게서 바란 속성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영자 씨가 뭘 바랬는지를 여기에서 마음이 식을 때 오히려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었던 것도 내일 얘기하면 짜장면 안 먹게 해줄게. 이게 이 말만 들으면 되게 아빠 같아. 야, 자, 아빠가 이거, 너 다 이거 지켜줄 테니까. 뭐 캠핑 가서도, 자, 아빠가 다 해놓을 테니까, 자, 아침에 해. 약간 그렇게, 그게 약간 아빠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광수가 아빠 같은 사람이야? 아니야. 영자가 잘못 본 거야, 광수를. 잘못 기대한 거야. 그리고 광수도 영자가 나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몰랐어. 그, 영자 씨는 자기 아버지 사진을 처음에 딱 그 내세울 정도로 좋은 기억이 남아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아빠 같은 사람이 나를 지켜줘서 나는 귀여운 딸의 모습으로 당신에게 애교를 부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당신이 나를 이뻐해주는 거에 나는 굉장히 안심했다. 내가 물론 어떤 아빠를 이성적인 호감이나 아빠에게 어떤 뭐 어릴 때는 어떤 질투의 감정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조금 다르란 말이지. 음, 음. 그러니까 지금 광수가 또 감동해가지고 지금 나 스스로한테 조금 원망스러운 점이 뭔지 알아? 눈물이 굉장히 적은 거. 그러니까 이게 말도 멋있고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멘트인데 문제는 맥락을 잘못 읽었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영자가 광수에게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 나에게 믿음을 줘서 고맙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믿음을 줘서 고맙다라는 거는 내가 너에게 확신을 뭐 받았다까진 돼도 우리 관계에 확신이 생겼다는 아니란 말이야. 우리 관계에 확신이 생겼다로 광수는 이해를 해버렸어. 아무튼 그래서 내가 지금 울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내가 진짜 이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울컥 끓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자의 말을 광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좀 질투가 안 났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그런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너희가 그랬을 걸 알아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광수는 우리 관계엔 이미 확신이 생겼으니까 라고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날 이 숙소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광수는 영자의 마음이 궁금해요라고 했어.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서 광수는 우리 관계에 확신이 있어요라고 광수는 들었어.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전조들이 있었지만 가장 이날의 비극의 시작이지. 믿음이나 확신을 가졌다라는 게 그냥 광수라는 사람 자체가 어디 가서 딴짓할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광수는 지금 우리 관계에 확신이 생겼고 믿음이 있고 그만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기뻐서 감동을 했죠. 그래서 그 확신이 서로 관계의 확신으로 발전했다. 그걸 알아줬으니 이 사람도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는 1일 해도 되겠다. 이게 아까 인터뷰 후에 일어나는 광수 머릿속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인상 때부터 나는 계속 광수님이라 뭐 이런 말까지 하니까 영자가 지금 이 위기 신호를 감지했어야 돼. 운다고? 잠깐 운다고? 잠깐 경계경보 발동. 그러면 한 스텝 천천히 가자. 확인해보자. 지금 이렇게 오버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 그래서 첫인상부터 나는 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니 물론 이렇게 감동해주는 건 좋지만 근데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아 라거나 조금 살짝 그래서 살짝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빙판길이에요. 스노우 타이어 체인을 갈아야 돼. 멈추고 체인을 좀 달아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한 번 더 악셀을 밟아버리니까 거기서 나는 첫인상부터 너였어 이래버리니까 장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비슷한 결이긴 했어 나도. 그러니까 비슷한 결에는 지금 광수는 실은 한껏 사랑에 빠졌잖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던지고 싶은 마음.
근데 저게 말은 참 멋있는데 사랑은 꼭 저렇게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가 맞춰가고 어떤 면에서는 상대를 그대로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독립적인 개체로서 가는 게 나는 사랑인 것 같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가치와 철학이 다를 수 있어요. 광수의 저 사랑의 가치와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많을 거야. 다만 영자는 그렇지 않아. 영자는 훨씬 더 현실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광수는 기사와 공주고 영자는 아빠와 딸, 이 관계를 생각하니까 이게 얼핏 보면 비슷한 관계처럼 보이는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달라. 광수는 일단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과한 책임감을 갖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시야가 좁다는 거, 이런 게 섞이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솔로나라 특성상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할 수 있었고, 영자도 되게 특별한 표시를 했거든. 이제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미치겠다. 얼마 만에 이런 일이. 이 마음이 과거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짝사랑의 순간에서부터 여기까지로 이어지는 거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지금 영자가 나에게 확신을 줬다고 생각했어. 오래 쓸 운을 다 썼나? 운을 다 쓴 건 아니고요. 나는 솔로를 통해서 큰 액땜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서 장작에는 계속 지금 기름이 부어집니다. 신뢰 100%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맥락을 알아. 영자님이 말하는 저 신뢰 100%는 이성적인 어떤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영향이 있거든. 티끌의 의심이라도 있었으면 혹시 랜덤 데이트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 전혀 안 들었어.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니면 네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줘서라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영자 씨도 이게 스불제죠. 스불제야. 지금 좀 경계심을 갖고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계속 기름을 부어버리다 보니까 쿵 했죠. 그 쿵이 심쿵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사고가 났어. 지난 회차가 장면이 들어왔어요. 이걸 보고 여기를 봐야 돼서 그렇게 쿵에서로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 쿵에서를 듣고 여기에서 지금 영자님이 광수님 말을 많이 들어주거든요. 반응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호응도 되게 잘해줬어. 지금도 보면은 결국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영자가 광수의 마음에 계속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 됐는데, 근데 그 말을 하고 지금 영자님도 지쳐. 힘들어. 지금 왜냐면 그래서 여기서 영자님이 눈을 살짝 비비거든요. 근데 이거를 봤으면 광수가 보냈어야 돼. 왜냐면 영자는 계속 언급했거든. 잠을 자야 되는 사람이야. 그 정도를 캐치를 했어야 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이고 저녁에 일찍 자야 되는 사람이라고 사실이든 아니든 나한테 계속해서 언급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어느 정도 얘기할 만큼 했고 하니까 가서 자고 우리는 내일 시간 보내요라고 해서 보냈어야 돼. 근데 물론 광수가 이 뒤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광수에게 그런 걸 기대한다는 거는 너무 과한 기대 같긴 해요. 이제 영자 씨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이 확신, 또 신뢰, 또 감동. 영화도 보면 감동만 주려고 하는 영화는 재미가 없어. 그 뭐 배우들끼리 서로 감동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울고 자빠진 건 재미없는 얘기야. 오히려 그 배우들의 어떤 감정이 우리가 그냥 오히려 저 영화 속에서 그들의 감정이 느껴져야지. 오히려 그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또 어떤 참고 있는 울분이 느껴져서 우리가 막 슬퍼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영자도 이게 한편으로는 나 이제 피곤한데 가도 될까라는 거를 한편으로는 표현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점차 감성이 올라와. 상대가 졸려서 눈을 비비든 말든 지금 나를 맞춰주면서 에너지를 소진해가지고 힘들어하든 말든 그냥 지금 내 감성에 취했어. 내가 진짜 웬만한 일에는 십몇 년 전에 되게 크게 울릴. 그게 아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재수를 했던 그 시점의 일이겠죠. 내가 고백하려던 그녀가 서울로 떠나버렸을 때,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가지고 성장했던 기억. 그게 아마 십몇 년 전에 크게 울 일이었겠지. 근데 저거를 지금 언급한다는 건 그 사이에 그만큼의 임팩트가 없었던 거고, 그 사이 연애를 했더라도 그게 짝사랑하는 사람만큼도 나한테 임팩트를 못 줬다. 그러면 제대로 된 마음을 주고받았던 경험은 없을 수 있다. 내가 기사로서 이 사람에게 뛰어드는 것이 광수가 생각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그 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지금 십몇 년 만에 경험하는 거고, 그러면 광수 세계관의 사랑을 기준으로 했을 땐 광수는 그 전에 게 짝사랑이었으니까 모술에 가까운 거지. 연애를 했어도 그 짝사랑이 진정한 사랑으로 남아있고, 그 뒤로 연애를 했어도 그 짝사랑을 했던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때 20살, 갓 20살이 됐을 때 느꼈던 인생의 슬픔이 내 평생을 지배할 줄 알았어. 물론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첫사랑의 슬픔이 있고 뭐 짝사랑의 슬픔이 있고 하잖아.
그때 시점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아니면 상처받아서 내 인생의 모든 눈물을 다 쓴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아 그때 참 철이 없었지만 그래도 뭐 나름 순수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지 그때에 내가 느꼈던 상처와 눈물이 여전히 유효하진 않거든. 그렇잖아요. 그거를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지금 광수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때 눈물이 다 말라버린 것 같다고 내일 모레 마흔인 사람이. 그게 지금 광수가 가진 저 환상을 깨지 못한 거에 대한 결과지. 그때 뭔가 20살에 흘렸던 눈물을 떠올려 보면 아 그래 참 아름다웠다. 아 그때 참 힘들었지. 하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구나 정도는 알아. 내 인생의 눈물이 다 말라버렸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큰 슬픔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어느 시점에서 깨닫는데 광수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게 여전히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 거야. 근데 광수는 현재의 나 그 자체야. 그 15년 전에 짝사랑하면서 그 재수를 했던 그 시절의 광수나 지금의 광수나 그 이성관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그런 관상이 똑같아. 그런 광수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이성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보면 이런 감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많지는 않아. 그래서 눈물이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여기서 지금 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좀 지쳐 있다는 리액션이 느껴져요. 아니 이게 화면상으로도 느껴지는데 광수 씨가 지금 자기 말에 약간 취해가지고 저 말을 하면서도 상대를 잘 안 보더라고. 원래 상대를 잘 안 보기도 하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그 말 속에 있는 어떤 의중을 잘 캐치를 못해. 그래서 고문관 소리를 듣는 거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눈치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맥락을 따져야 되고 아니면 눈치껏 해. 약간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에서 그런 걸 못 읽으면 고문관 소리 듣기 딱 좋지. 지금 영자 씨가 저렇게 말을 하는 그 속의 의중이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를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광수 씨가 그랬거든. 성장형 캐릭터라고. 계속해서 시키고 어떤 맥락이나 의중을 갖고 얘기하지 말고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정말 딱딱 집어서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 씨도 내가 아침에 나는 못 일어나니까 10시 이후로 찾아와요. 정확히 시간을 정확히 집어줘야 돼. 근데 그렇더라도 10시 이후에 찾아와야 됩니다. 나는 9시 이후엔 자야 돼요.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전화하거나 하지 마요. 내가 잘 수 있게 환경 채워줘야 돼요. 딱 말을 해야 돼. 자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는 신뢰를 해요. 하지만 우리 관계가 시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하면 안 돼요. 말을 해줘야 돼. 왜냐면 영자가 생각하는 광수는 지금 이제는 그렇구나라는 걸 아는데 초반에는 아빠 같은 자상함을 가진 전문직 또래의 남성이었거든.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을 쏟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 짝사랑하던 15년 전의 그녀에게 마치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광수의 그 판타지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과거에 그 사람이나 지금 이런 거나.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까지 나오면서 믿음은 질투심이 안 난다는 얘기이기도 했는데 참 기사의 덕목을 다 갖고 있죠. 여기서도 보니까 놀란 표정이지만 눈은 지금 졸려 있거든. 이거를 봐야 돼. 사람의 눈은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면 그 속내를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관찰하면 속내가 드러나거든. 지금 영자 씨는 굉장히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리액션을 한다고 하는데 힘들어 지금. 그래서 영자님만큼 되게 멋진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 영자 씨가 잠깐만 내가 지금 받아준다고 받아줬는데 지금 너무 가고 있는데? 나도 지금 더 이상 받아줄 에너지도 없고 여기서 이제 잠시만 감동 중지. 이게 지금 여기에 이 시점에서 슬슬 깨닫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던 아빠의 자상함이 아니라 아빠는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혼자 감정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거야. 전에도 느끼긴 했을 텐데 여기서 확실하게 느꼈겠지. 저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이 사실이라는 게 질투가 안 나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게 이제 내가 너에게 신뢰하는 그 관계라는 게 아니라 당신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왜? 이성에게 다른 소리를 할 정도의 그런 능력치가 보이지 않아요. 뭐 좋게 말하면 믿음인 거고. 그래서 예상 밖으로 너무 감동해버린 광수. 근데 영자 씨가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엔 좀 어렵죠. 좀 이 정도 돌려들으면 알 줄 알았겠지. 그래서 어쨌건 엄청 크구나. 그랬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당황하는 이유를 과거의 첫 데이트 장면을 끌어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맥락이 안 맞는다고 나는 느낀 게 이때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한 거는 단지 갈등 상황에서 저렇게 자기 감정을 알아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싫다는 뜻이긴 했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광수가 영자는 이성적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듣지는 못했을 거야. 갈등 상황을 안 일으키면 되겠구나. 자막에는 이제 재차 강조했던 이성적인 대화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자 씨가 이제 항상 이성적인 대화를 합시다. 그건 아니었어. 왜냐면 영자 씨도 광수 씨랑 할 때 뭐 약 먹어 우쭈쭈 뭐 이런 거 다 했거든. 그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런 사랑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경험을 해가지고 오바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오바했던 거를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부담 느낀 거 미안하다. 그리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부담된다면 어떤 데이트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한 번 더 나이가 좀 편안한 광수로 돌아가서 당신에게 좀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다. 뭐 제가 뭔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뭔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광수가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영자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마음이 돌아설까 싶어요. 출발 좋았고 영자가 바라는 그런 부분을 광수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나이도 그렇고 자상함도 그렇고 나의 대체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 거냐. 이 질문도 실은 우리는 저게 경계 경보를 울려야 되는 질문인데 광수는 저 질문을 어떻게 들었는 줄 알아요? 넌 내가 왜 좋아? 광수는 그 믿음이나 신뢰가 사랑한다보다 한 차원 높은 개념이니까 연인끼리 난 너 사랑해.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오늘부터 1인인가? 근데 넌 내 어디가 좋아? 라고 지금 광수 시점의 영자의 말. 광수 시점의 영자의 말은 넌 내 어디가 좋아? 그 말로 지금 들었다. 그래서 넌 내가 왜 좋아? 라는 말을 들은 줄 알고 지금 광수는 최대한 말을 짜내서 거기에서 나는 네가 이래서 좋아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실은 근데 이게 지금 경계경보야. 영자의 저 말은 우리가 지금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혼자 빠져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영자의 질문까지는 이해했지만 광수의 이 대답도 왜 하는지 알겠지. 아까 그 확신이라는 말에 그 관계의 확신을 가졌다라고 이해한 거야. 근데 그 신뢰란 말 딱 듣고 이건 오늘부터 1일이다. 그래서 되게 지저분한 곳에 가면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맑고 청정한 호수를 보고 있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영자씨를 보고 있으면 약간 그런 기분이에요. 자막조차 이렇게 광수님을 매기나요? 그래서 되게 맑은 사람이고 근데 이 맑은 호숫가에 가끔씩 퐁하는, 그러니까 영자를 굉장히 순백의 그런 신성한 여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저 퐁은 그냥 영자가 가끔 반전 어떤 귀여운 매력 그런 거를 보여주는 거를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퐁하는 그런 약간 그런 게 있다. 지금 영자를 호수에 비유를 했네요. 저기 영자를 맑고 그런 깨끗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10대, 20대가 듣기에는 환상적인 말일 수는 있는데 저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뭐 사람으로 잘 안 보네? 오히려 40대 결혼 정년기 혹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는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들으면 얘는 지금 너무 현실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광수가 영자를 관찰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야. 과거에도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지. 광수는 화장하지 않은 영자를 두고도 바로 물러서지 않았고 계속해서 아침에 만날 수 없다는 얘기에도 문을 두드렸고 그런 말귀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야. 서로가 잘 맞으면 저런 속삭임? 뭐 오히려 시너지가 날 수 있어. 되게 알콩달콩 그런 연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저 호수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잠깐 이것도 눈 볼까요? 눈이 지금 살짝 험한 말을 살짝 담았는데 이러니까 자꾸 느낌표, 물음표, 말줄임표, 따옴표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이게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있고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한다 이러면 좋은데 그냥 말 그대로 모든 걸 비유적으로만 해버리면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이 또 길다 보니까 호수를 보는 것 같다가 나의 외모를 뜻하는 거냐. 근데 저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러니까 영자 씨의 딱 외모를 봤을 때 그 광수가 느끼기에 하얗고 그리고 맑고 항상 밝게 웃고 있고 실은 그런 걸 보면서 약간 호수가 연상됐었겠죠. 실제로 영자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쾌활하고 그리고 좀 에너제틱한 되게 잔잔하게 그래도 뭔가 사람한테 울림을 준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믿음을 준다 그런 게 이제 광수는 울림을 받은 거잖아요. 이제 영자 씨가 이제 슬슬 영혼이 가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를 잔잔하게만 봤을까? 아니지. 양쪽 눈이 다른 데를 보고 있는 느낌도 있고. 호수 같다는 표현 저런 게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좀 마음이 오고 가고 다른 현실적인 얘기도 하고 근데 난 널 보면 호수가 떠올라 이러면서 얘기하면 그 사랑을 증폭시킬 수 있다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광수가 했던 말을 문장 하나하나만 띄워놓고 보면 그렇게 잘못된 문장들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 말 자체가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저게 무조건적으로 욕먹을 만한 문장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황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문제야. 상대의 반응을 전혀 보지 않고 자기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게. 나는 그 반전 매력 자체가 그걸로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도 한다. 서울로 가면. 그래서 어쨌건 나는 그것도 굉장히 기대된다. 다른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기대된다. 결론은 어쨌건 좋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콩깍지가 완전히 씬 거 아니에요? 아까 영자의 질문의 의도는 나를 지금 본 적 어떤 부분을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까지 깊이 혼자 빠지고 계신 거예요. 워워. 여기서 광수에 쭈쭈쭈 듣고 지금 콩깍지가 완벽하게 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은 그거는 실제 나와는 달라요. 당신 혼자 생각이에요. 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그러니 광수는 굽히지 않습니다. 아, 이것이 중국마라면 중국마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진짜 이게 3일이지만 가벼운 생각이 아니라는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상대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광수의 멘트나 이런 게 문제라기보다는 상대의 생각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고 상대 말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지금도 계속 광수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다 싶으면 조심해야 돼. 이 왜 내 혼자 어느 순간부터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지? 내가 지금 강의 중이 아니면 강의 중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문제는 상대의 반응을 판단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가벼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알아달라고 하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내 생각을 알아달라. 나는 무거운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이렇게 보고 있다. 영자의 마음, 영자의 생각을 읽으려는 시도가 없어. 영자님은 내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영자는 지금 우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마음 너무 혼자 빠져들면 안 돼요? 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말을 돌려서 이 말을 들려줬는데도 지금 자기 마음 알아줘요라고 또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표현해야지 알아먹을까? 라고 슬슬 고민하기 시작했겠지. 어떤 리액션에 지쳐있는 부분들이 보이죠. 저기 그냥 고속도로가 좀 뻥 뚫려 있고 내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대. 그 앞에 차가 한 대도 없고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하지만 영자는 뒤쪽에 있어. 뒤쪽에 정류소에 정차돼 있어. 이제 혼자 달려가는 거야 지금.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는 이 묘사가 맞아 지금. 영자를 두고 달려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됐죠. 안개 속에 있다가 나온 느낌. 차라리 두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통했을 때가 차라리 안개 속이었던 것 같아. 서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안개 속에 지금 영자의 차는 그대로 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관계는 지금 본격적으로 멀어지고 있지. 지금 그렇게 거절의 멘트를 했는데 광수는 내가 어디가 좋아?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너무 콩깍지 씌인 거 아니에요? 라는 말에 지금 당신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어요? 라는 말로 오히려 광수는 들었단 말이야. 영자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뭐라고 그래야 약간 거대한 슬라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리 쳐도 모양이 출렁만 할 뿐 타격이 없어. 아무리 쳐도 타격이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살짝 무서워지기 시작했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했어라고 하면서 지금 영자는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광수가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일방적인 구애가 오니 이거를 지금 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광수님이 지금 나한테 매우 많은 확신을 주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이게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신 거지? 이게 아까랑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자는 영자대로 머리를 짜내도 아니 이 표현 말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대놓고 아니 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라고 하긴 영자도 지금 그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지. 왜냐면 두 사람 사이는 어느 정도 관심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니까 처음에는. 이 방송 보고 광수님 달라지겠죠. 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그냥 3일을 진짜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봤을까? 그러니까 아까는 내 어디가 좋아? 라고 들었다가 여기서 영자가 한 번 더 반복해서 당신은 나를 몰라요 라고 하니까 광수가 살짝 발끈했어. 여기서 살짝 발끈해가지고 내가 그냥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봤을까? 나 속도 다 봤어. 나 생각보다 통찰력 있는 사람이야. 나 눈치도 빠른 사람이야. 지금 발끈해가지고 영자를 가르치려 들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그게 겉모습만 본 게 아니고 나는 이미 너의 내면을 다 봤어. 내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데 아니면 허술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1절만 해도 될 거를 이제 계속 2절 3절이 가니까 아니 그렇게 겉모습만 안 보고 내면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졸린 눈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왜 못 보죠? 왜냐면 일단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호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 전에는 했어. 이날은 안 했죠. 이날 와가지고는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갈라지는 순간이었고 그거에 그 약간의 균열의 씨앗은 영호가 심긴 했어. 근데 그런 부분은 물론 있지만
그래도 이 둘은 이 전날까지만 해도 호응이 좋은 사람이긴 했어. 그러니까 이날의 데이트만 보면 아니 지금 영자가 무슨 호응을 해? 이렇게 보여요.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이 전날까지 호응을 계속했고 이날 낮에도 호응했고 여기 와서도 나한테 신뢰를 준다. 그 신뢰란 믿음이란 단어를 들은 지 지금 몇 분 안 됐어.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응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광수는. 다만 여기에서 당신이 나를 잘 모르잖아요 라는 말에 그냥 살짝 발끈한 것 뿐이야. 지금 생각이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영혼이 이제 날아가셨어. 내가 이걸 볼 때, 광수님 저 정도 말이면 한 2배속으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8배속으로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영자님 자체가 진짜 증명서.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고, 그게 이제 이 왕국의 공주라는 증명서지. 그리고 나는 공주를 위해서 이제 가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본 거라는 거에 영자가 증명서다. 나 같은 사람은 증명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명서라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모습이요? 라고 묻기에는 이 사람은 저거를 통해서 뭔가 다 말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증명서다. 광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에게 호응해줬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증명서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광수도 이제 슬슬 피사의 광수가 돼 있네요. 그래서 뭐 사람을 많이 만나봤지만 이렇게까지 맞는 사람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영자가 가장 특별하다. 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영자가 좋아할 줄 알고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광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감동했을 거야. 물론 당신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예요라는 말,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이제 굉장히 행복할 텐데.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하다는 말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검증은 끝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광수 입장에서 광수가 영자가 저 말을 할 때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돼. 영자가 저 말을 하는 이유는 영자가 나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그런데 지금 광수는 뭐야?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만 주장하고 있잖아. 내 마음은 확신이 있어요로만 하고 있어. 영자 마음에 확신이 없다는 생각을 못해. 영자가 확신이 없어서 저 질문을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해. 그러니까 내가 영자는 증명서다 하면서 내 마음만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지.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 지금 영자 반응을 이제서야 살펴. 그러니까 대답이 좀 허술한가? 그러니까 내 주장, 내 마음을 알면 당연히 똑같이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자기 마음, 자기 말만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건만 보고 이 사람이랑 만나는 시간을 줄인 자주 만나지 않는 뭐 그런 상태의 결혼 생활이라면 할만할 수도 있겠지. 광수는 그렇게 희생하는 시간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뭔가 같이 지내면서 뭐 이렇게 서로가 어른으로서 이런 대화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힘들지. 그래서 여기서도 또 뭐 이렇게 오늘 영자가 와준 거에 대한 소감을 또 허술했나 이러면서 또 계속 줄줄줄 또 그래서 오자마자 확신이 들어서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난 진심이라고 믿는다. 아니 본인이 믿지 말고 물어봐야지. 영자 생각을 좀 들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꿈벅꿈벅 이렇게 하고 너무 광수가 너무 많은 걸 들려주고 싶어. 너무 행복하고 내 감정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 감정을 들려주고 싶어 죽겠어. 그게 이제 너무 자기한테 취해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신하니까요 해서 날 믿는다고 했잖아. 진짜 분위기 깨는 말 해서 미안한데 보증서 같은 거 잘 써요? 빚보증 잘 써요? 이게 내가 확신한다는 말에 나를 믿는다. 내가 단지 당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는 말에 나를 신뢰해서는 안 되지. 실은 그러니까 그게 왜 나를 신뢰할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순진하게 들으면 어떡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순진해? 내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고 우리 관계를 확신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나 왜 이렇게 날 믿어요? 나는 실은 내가 보여준 거는 내 모습의 굉장히 일부고 나는 또 그렇게 애교만 부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빚보증 같은 거 잘 써요라는 게 아예 왜 이렇게 순진하게 그래요?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왜 이렇게 순진하게 굴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아요? 아니면 이게 지금 근데 농담은 농담인데 빚보증 같은 거 잘 써요라는 말은 남의 말 너무 고지고대로 듣는 거 아니에요? 남의 말에 너무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영자는 스불제예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긴 해. 아까부터는 지금 이거를 돌려서 얘기를 하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든 탈출해 보려고 하고 있어. 광수의 마음에 어떻게든 브레이크를 걸어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이것도 너무 돌려서 말했어.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한 것만으로 왜 나를 믿어요? 나는 지금 그 마음에 대해서 나도 나름 고민이 있고 어른으로서 좀 생각할 것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혼자 이렇게 빠져들지 마요. 우리 지금 어른이잖아. 왜 이렇게 혼자 애들처럼 그래? 라고 대놓고 말을 해야 지금 영자 씨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죠. 보증서 본 적도 없어. 그렇게 정말 또 진지하게 봤네요. 농담을 또 다큐로 봤네. 함부로 농담도 할 수가 없어. 참 정도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 그게
그러니까 저게 이제 대놓고, 그러니까 광수 정도 이렇게 되면은 나한테 좀 시간을 줘요. 내가 광수 씨에게 어떤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 관계를 내가 진전시킬 수 없을지 나는 확신이 안 들어요. 나는 그냥 우리가 아직은 지인 정도 수준에서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해도 지금 될까 말까야. 상대가 너무 진지하게 받아서 농담이에요 하거나 그 농담을 또 설명해야 되거나 이러면은 좀 그러니까 하고 나서 약간 좀 힘들지. 내가 지금 농담을 설명했네? 너무 분위기가 무겁게 가는 것 같아서 이러면서 한 번 더 경고 신호를 줬죠. 그래서 일단 우리 영덕에서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어. 이대로 쭉 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가 나를 신뢰하는 만큼 영자가 말한 그 신뢰는 광수 머릿속엔 사랑보다 한 차원 높은 어떤 관계의 언어니까. 그래서 그 나에게 되게 확신이 생긴 상황이어서 영자도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지 전혀. 리액션이 안 되고 있어. 참 슬픈 상황이네요. 슬픈 상황이야. 우리 그냥 지금 시작해보면 되는 거잖아.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뭐, 우리가 광수를 이제는 아니까 저 말은 오늘부터 사귀자. 지금 영자 씨는 말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저렇게 돌려 말했는데, 상대가 지금부터 사귀자, 그럼. 그러니까 지금 영자는 이게 어이가 없어. 지금. 아니, 영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들을 줄 알았겠지. 그래서 우리 나가면 어쨌든 계속 만나. 우리 빨리 서울 가야 되겠다. 우리 지금부터 사귀는 거니까 이게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솔직히 영자님 서울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지금 우리는 지금부터 사귀는 거니까 빨리 카메라 없는 곳으로 가자.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 퇴소하고 가자. 그래서 지금 영자 씨가 지금 완전 입틀막이 됐어. 그래서 지금 이걸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입틀. 봐도 약간 신기한 것 같기도 하고, 광수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듣다가 이제 영자 씨는 이제 하품을 하죠. 확실히. 지금 광수는 카메라 앞이니까 지금 영자가 뭐 조심한다. 아니면 지금 너무 졸리니까 저런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광수는 오늘부터 1일이야. 지금 시작했어. 지금 방금 아까 지금부터 사귀자를 했고, 영자가 아무 말을 안 한 거에서 지금 우리는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했어. 영자가 듣기에는 광수가 내가 이러는 건 네 탓이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 영자는 지금 광수가 되게 무섭거든? 근데 영자님이 확신을 주셨어요. 이건 광수는 내가 영자님 덕분에 이렇게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어요고, 영자가 저 말 들으면 내가 이러는 거 다 네가 나한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했다고 했어. 그래서 날아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도망갈 걸까? 어쨌든 여기 와서도 이제 하품을 하고,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라는 말에 광수는 날아갈 것 같고 영자는 날아갔어. 영원히 날아갔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코끝까지 시큰해져가지고 이제 거의 이 정도면 많이 참았지. 졸린데 특히나 이날은. 이전에도 계속 상업하게 안 돼서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냥 넉다운이 아니잖아 지금. 영혼이 쓰러졌어.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맞는 거지. 물론 영자 씨가 만들어진 모습은 아니라 영자 씨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만 본 건 사실이지. 근데 지금 광수는 영자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 한 가지 모습만 보고 우리가 이미 사랑하고 있다고 자꾸 혼자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광수 씨가 영자 씨 덕분에 15년 만에 인생을 다시 느끼고 있잖아요. 사랑을 다시 느끼고 있잖아.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 뭘 들어봐, 진짜. 이거는 진짜 쿨한 부부끼리나 저게, 뭐, 이렇게 뭐, 체중도 말하고 나중에 빠진 것 같아 하면서 막 할 수도 있겠지만, 광수는 지금 사귀는 사이, 아까 우리 지금 시작해보자는 말 이후로 지금 시작했어. 지금 광수는 연인이고, 영자는 지금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를 못하는, 이걸 지금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혹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말을 제대로 못 전달한 걸까? 좀 쉬자. 졸립다. 이렇게 된 상황이고. 광수 지인들이 저 장면 보고 광수한테 아마 뭐라고 했을 거야. 광수도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착각을 했구나라는 게 스스로도 좀 자괴감이 들 거야. 근데 이게 솔로 나라에 와가지고 뭐 상황에도 취하고 내가 가진 어떤 욕망을 감출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가 그거를, 이게 꼭 진도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가 그걸 열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 이건 협상 이론이기도 해. 이건 톰 소여에서도 나와. 이게 페인트 칠을 막 해. 톰 소여가 혼나가지고. 그러니까 막 동네 애들이 와서 막 놀리는 거야. 야, 너 페인트 칠이나 하고 있네? 근데 거기서 톰 소여가 어떻게 해? 너무 재밌어 해.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 페인트 칠 한번 시켜달라고 그래. 그래서 톰 소여는 돈도 벌고 페인트 칠도 다 시켜. 이게 항상 협상 강의에 나오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기꺼이 와서 페인트 칠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할 정도까지 페인트 칠을 즐겁게 하는 척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근데
거기서 페인트 칠이 힘들면 힘든 거 티 다 내고 사람들한테 페인트 칠 한 번만 해주세요 빌면 돈 쓰고 페인트 칠도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기다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영자 씨가 다시 또 왔어 여기서. 영자 씨가 지금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광수가 영자가 여기 왔다 오면서 조금 거리가 생겼죠. 이제는 불안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죠. 도대체 나의 어떤 모습이 이분에게 이렇게 강한 확신을 준 거지? 나도 모르면서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하지? 이렇게 지금 그렇죠. 그냥 저를 보면 호수 같대요. 저는 약간 성향이 하나하나 다 짚어줘요. 꼭 짚어주지 않아도 뭔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유를 하더라도 해야지. 그래서 광수의 말을 100% 이해는 못하겠다. 지금 내가 텐션이 좀 떨어져서 일단은 좀 참아보겠다. 일단 다시 한번 내일 한번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겠다. 라고 아마 그런 의도로 말을 했을 텐데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더 무서워. 그래서 어쨌건 고백 공격에 결국 지쳐서 잠이 들었고요. 그게 우리가 이제 항상 처음부터 이 장면을 봤었죠. 옷을 벗어서 덮어주는 이거 자체가 광수에겐 너무 행복한 경험이야. 공주님의 이렇게 쓰러져 잠든 공주님의 덮어줬어. 이 덮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신성하고 너무나 나에겐 큰 의미가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냥 가지. 뭔가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었나? 덮고자 춥다. 아, 저런 말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이날 그냥 영자가 피곤하고 그냥 조용히 영자 말을 차분하게 들어주다가 영자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이렇게 덮어주면 영자 씨는 광수에 대해서 호감이 올랐을 거야. 그거는 영자가 보기엔 아빠 같은 자상함이거든. 근데 광수는 혼자 마음에 취해가지고 혼자 자기 얘기하기 바빴단 말이지. 상황 파악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덥고자 춥다 이것만 봤을 땐 영자가 생각했을 땐 아, 아빠 같은 자상함인가? 라고 오해했지 처음에. 그냥 얼어 죽고 싶어요. 여기서도 지그시 나오죠. 이번 기수에는 좀 지그시 안 보고 넘어가나 했는데 지그시에다가 토닥토닥까지라니. 진짜 저거는 지금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실은 이게 그냥 출연자들 사이에서 뭔가 저런 토닥토닥은 실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지. 이게 서로가 최종 선택을 하고 연인이 되면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어쨌건 여기에 나온 걸 토대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걸 이렇게 영상에다가 박제를 해버렸다는 게 실은 상대에 대한 배려는 없는 거죠. 근데 원래 광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는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배려에 취하는 거지. 영자도 그냥 들어가서 자면 됐을 텐데 뭔가 안 되는 상황이었나? 상대가 끝 이렇게 말을 해야 딱 끝나나? 뭔가 그런 미션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자, 지그시 나오죠. 지그시가 나오네요. 그렇게 제가 옆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이 둘만 있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저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광수가 가진 이런 기질 자체는 누군가한테는 정말 좋은 거예요. 광수를 열렬히 바라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해. 근데 영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광수의 이런 눈치 없음 그리고 그 타인의 생각을 읽으려 하지 않음, 배려, 그렇다 보니까 배려가 없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냥 전형적인 답답한 착한 남자를 분명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상대가 좀 혼자 쉬고 싶어도 쉬게를 안 해주는 거야. 아침에 같이 있고 싶으니까 상대가 아침에 더 자고 싶어도 자게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고문관인 거야. 이게 물론 뭐 고문관이라는 말이 붙은 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가 원하지 않건 상대가 어떤 다른 걸 원하건 신경 쓰지 않아. 내가 너랑 있고 싶으니까 너는 있어야 돼. 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확신의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마음이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답을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신뢰와 확신, 우리는 신뢰와 확신을 주고받은 관계라라는 그것에 이제 그래서 좋은 시간. 요새 잘 웃을 일이 없었는데 3일 동안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3일 동안 그래요. 많이 웃었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3일 동안 웃은 걸로 뭐 됐죠. 그렇게 이제 영자가 잠이 들어서 마무리를 짓게 된. 그냥 마무리 짓기 위해서 대놓고 자버린 거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 오면서 춥고 이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연인 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고 막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부축하듯이 지금 하고 있죠. 춥다는 말에 이제 냉큼 후드를 다시 또 벗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조심히 가요. 제가 전에 영수 씨가 1대2 데이트를 하고 딱 차에서 내리고 딱 두 사람 옆 뒤에서 아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딱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딱 돌아서잖아. 그게 아 저게 매너 있는 행동이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러니까 물론 데려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광수가 이렇게 여기서 조심히 가요? 아니 위에다까지 바래다 줄게. 안 해도 돼 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거절을 계속 해도 못 알아듣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사람도 있지. 이걸 바라는 사람이 있어.
내가 싫다 싫다 해도 끝까지 나한테 모든 걸 해주는 이런 거에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영수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보통의 어른의 매너, 그냥 깔끔한 매너로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음, 음. 여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비틀비틀해도 조금 팔을 잡아주는 정도로 했으면 더 좀 보기에 좀 부담이 덜했을 것 같아. 근데 또 광수는 여자친구라는 생각에 잠결이라 비틀비틀 하니까 이제 어깨까지 감싸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영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다른 여출들에게 실은 광수가 데려다주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내일 아니 오늘 봐 이러면서 여기 지금 다른 사람이 있었잖아. 이걸 안 보이고 싶었거든 영자는. 그러다가 이제 광수 씨는 돌아가는 길에 영식 씨를 봅니다. 영식 씨가 여기서 자막이 잘 안 자막에 안 뜨는데 정확하게 팩폭을 좀 하긴 하더라고. 광수 씨가 이거 딱 들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딱 하고 있으니까 아 형이 덮어줬다고. 그래서 벗었지. 거의 뭐 카이사르야. 왔누라 보았누라. 지금 어쨌건 굉장히 승리이죠. 흥전보를 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영식 씨는 지금 아 얘네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식 씨가 옥순 씨한테 그런 하는 행동들이 옥순 씨가 그거에 대해서 서운해할 걸 모르고 행동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 옥순 씨가 좀 부담스러워서 어느 정도 적정한 선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 같기도 해. 이걸 보면 영식 씨가 하는 말이 그냥 단지 팩폭을 날리는 것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옷을 벗어서 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지금 너무 행복한 거야. 약간 근데 영식 씨는 그렇게까지 뭐랄까 경험이 없거나 철이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이제 소방관이 있잖아요. 찬물을 뿌려야지. 불을 꺼야 돼. 화재를 진압해야 됩니다, 지금. 그치. 바로 불을 꺼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님은 그냥 지루해서 잔 거 아니야? 여기서 광수 생각이 전혀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오늘 이미 사귀었잖아. 서로 이렇게 어깨도 딱 감싸고 걸어가고 뭐내 옷도 벗어주고 이 정도면 이미 커플인데. 그래서 영자님이 지루해서 잔 거고 뭐 하면서 여기서 되게 팩폭을 날리거든.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근데 광수는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지만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영식의 저 말이 그냥 약간 불쾌한 농담 정도?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전혀 들리지 않아. 우리는 이제 이걸 봤으니까 영식의 저 짧은 말에 진실이 담겨 있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옥순이 물어보니까 영자는 광수님은 지금 뭐 확신이 생겼대. 그러니까 이 확신과 신뢰가 실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죠. 고속도로는 지금 달리는 일만 남았다. 아까 그랬지. 고속도로에 함께 달리면 좋을 텐데 혼자 달려가고 있다는 게 문제긴 한데 지금 그렇게 이제 진지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졌다. 이렇게 광수의 평판도 바닥으로. 뭔가 저렇게 속삭이는 말을 하면 제작진이 오디오를 못 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뭔가 대놓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말이니까 그러겠지. 어쨌건 지금 너무 무서워졌다는 거죠. 남출들이 들을까봐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겠지.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 그러니까 영자도 지금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걸 느낀 거니까 좀 부담되고 그렇죠. 나는 아직까지 좀 더 알아보고 호감 있는 건 맞으니까 너 두고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래서 나는 광수가 안타까운 거야. 광수한테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광수는 이미 뭐 커플이야. 그리고 같이 서울 가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근데 그 말투를 조용조용한 말투에 멈추지 않는 그 말로 하니까 게다가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전혀 안 들으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그게 무섭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겠지. 그래서 약간 프로포즈 받는 느낌을 받았대. 그래서 조금 광수를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어떻게 이게 옥순 생각에 F의 반응인가요? 어떻게? 그러면 이 뒤에서 옥순 씨가 악몽을 꿨다고 했을 때 영식 씨가 어떻게 라고 해줬어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해주면 되는구나. 옥순 씨한테는 저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술병 차고 달을 노래하는 이태백을 보고 달은 말한다. 어서 자라고. 이게 이제 달은 제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죠. 이태백이 그 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 거지. 그러니까 그 달이 야 자꾸 쓸데없는 의미 부여하지 말고 나는 달일 뿐이니까 그냥 잠이나 자라고 말을 하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렇게 이제 4일차를 맞이합니다. 이제 절반이 넘은 거죠. 4일차 아침에 광수 정신을 차렸으니 일단 가보자. 정신 차리자마자 가는 곳은 영자를 보러. 의문의 봉지, 피로회복제 아니면 숙취해소제 이런 거겠지. 계십니까? 계십니까부터 너무
무섭다. 스스로는 굉장히 예의를 갖춰가지고 매너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게 무서운 것 같아.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매너 있게 그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타진해보는 나 너무 매너 있고 멋져. 근데 계십니까 해서 잠깐만요 하면서 여기서 그러면 들어온다고 하면 여기서 다 챙겨서 들어가야 돼? 방으로 들어가야 돼? 화장하고 있다가 다 챙겨서? 그런데 여기서 영자 씨가 말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 지금 화장 중인데 라고. 시간이 짧은데 그 난리를 친 것도 영자 본인 아닌가? 그것도 그렇죠. 영자 씨가 결혼을 꿈꿨었지. 그러니까 영자 씨가 광수 아까 그 앞부분에서 얘기했는데 영자가 광수를 아빠 같은 자상함이라고 처음에 오해했어. 그래서 진짜 광수를 결혼 상대자로서 적합하다라고 본 거야. 근데 광수는 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타인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 내 사랑에 취하는 사람이었지. 여기서 화장 중인데라고 하면 실은 안 들어와야 맞지. 근데 얼굴을 가리면서 입장을 하는데 결국 광수가 가진 속성을 정확히 드러내주고 있는 건데 내가 안 보면 돼. 내가 너를 이쁘게 보면 돼. 내가 너를 이쁘게 볼 테니까 12시에 나와. 내가 너의 망가진 모습 괜찮으니까 아침에 자지 말고 나와. 그 같은 맥락이잖아 지금. 내가 너의 그런 화장하지 모습을 내가 안 보았어. 뭐 세상 사람이 보면 어때? 너 나 사랑하잖아. 나만 너 이쁘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광수 생각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냥 이쁘게 보면 돼. 나는 너에게 이 음료를 전해야 돼. 딱 목적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기가 모자로 가리는 게 실은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지금 저 지금 화장 중인데라고 하면서 이게 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때 화장 중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영자 씨가 이제 그때도 말을 했어. 아 내가 화장을 안 한 모습이 방송에 나갈까 봐 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광수 씨가 그때도 자기 남자 숙소에 가서 기다리고 영자가 왔었던 경험을 했단 말이야. 학습이 안 됐어.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왔어. 아니면 저기서 이걸 그냥 밖에다 문고리에 걸어둘게요. 나중에 마셔요라고 해도 되잖아. 굳이 그럴 거면. 모자로 가리고 옆에까지 오는 건 대체 무슨 센스지? 이게 지금 저 얼굴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서 영자는 지금 실은 화가 났어. 제 얼굴이 방송에 나갈 것 같아서 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자는 분명히 방송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긴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면 그러니까 광수는 그건 됐고 내가 이거 주면 너 감동할 텐데 내가 뭘 준비한진 모르겠지? 이거 받으면 나의 이 사랑 넘치는 모습에 너는 감동하고 말걸? 그러면서 이제 피로 회복제예요. 알약 먹고 꼭 먹어요. 라고. 진짜 센스가 있었으면 여기 문고리에 걸어놓을게요. 이따 화장 끝나고 먹어요. 라고 말을 하고 들어오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서 여기서도 거북이 속도로 나오거든. 아니 얼굴을 그렇게 굳이 가렸으면 빨리 나와야지. 왜 저기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거야 대체.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 영자가 카메라에 하나라도 더 잡히라고? 카메라에 한 번이라도 쌩얼이 잡혀가지고 영자 저 모습을 내보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광수 마음은 물론 알아요. 조금이라도 더 영자 근처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지. 그러니까 저게 내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야. 광수가 그래서 내가 전부터 배려가 없다고 말을 한 거고. 그래서 나도 화장하러 갈래라고 이렇게 말하는 동안 지금 이만큼 왔어. 지금 10cm 이동. 2층에도 거실이 있던데 계단 아래 내려와서 화장하는 이유가 거기 뭔가 좁거나 그랬겠지 뭐. 뭔가 어쨌건 그 안에서 상황이 있었겠지. 여기서 뭐 광수가 오는 걸 기다렸다거나 이게 카메라에 잡히고 싶진 않았겠지. 누가 생얼을 카메라에 잡히고 싶겠어. 그거는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 여기서도 나도 화장하러 갈래는 여기서 화장하는 시간에 계속 옆에 있고 싶은 거야. 영자 씨가 여지를 주는 게 광수가 싫은 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광수가 배우자로서 괜찮다고 느꼈어.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거를 광수를 멈춰야 될지 그리고 광수가 아닌 거가 맞긴 한 건지도 지금 영자 씨는 좀 고민하긴 할 거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줘야죠. 광수한테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명확하게 얘기 안 하고 애매하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계속 질질 끌면 나중에 상대는 나 갖고 놀았어 라는 소리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자도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 거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자가 광수를 잘못 본 거야. 광수가 아빠 같은 자상함이라고 오해한 거지. 그래서 어느 순간 아니다고 싶었으면 근데 이게 영자 씨한테 명확하게 더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긴 좀 어려워. 왜냐면 이거를 광수가 이런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거든. 근데 어쨌건 영자 씨가 초반에 너무 성급했어. 아빠 같은 자상함일 거라고 확신을 갖고 너무 성급하게 광수에게 너무 그런 플러팅을 했죠. 그래서 이상하네. 그래도 뭔가 들어갈 때마다 영자님이 있는 게 허허. 역시 우리는 운명인가. 그래서 기분이 좀 좋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화로 나갔을 때 대화를 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대화인데
이때 어제 보는데 날씨도 이제 춥더라고 하면서 뭐 자는데 문 열려 있고 에어컨 돌아가고 있고 하면서 이게 얘기 왜 해? 내가 너 내 옷으로 덮어줬다? 내가 얼마나 사랑꾼인 줄 알아? 나 너 옷도 덮어줬는데 그 멋진 나를 내가 얼마나 멋진지 못 봤지? 아, 안타깝다. 그래서 춥겠더라고. 내가 내 옷을 벗어서 덮어줬는데. 그러면서 차마 그 말은 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방송으로 확인해 보길. 얼마나 멋진지 방송으로 봐. 내가 얼마나 멋진지 봐야 돼.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어제 광수가 제발 내가 잘못 그게 광수의 본 모습이 아니고 어젠 광수가 오버한 거고 내가 예전에 봤던 괜찮은 느낌의 아빠 같은 자상함을 가진 그 광수가 진짜이길 바라는 그런 일말의 희망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앞으로도 쭉 계속 잘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 근데 이 말을 듣고 영자 씨는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어제 일이 현실이었구나. 다시 깨닫는 거죠. 음. 그래서 나한테 어떠한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진짜 중꺾말을 지키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해보자. 지금 영자 입장에서는 살짝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 네가 내 마음 안 들어줘도 내가 꺾일 줄 알아? 물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진지하게 내가 너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해보겠다라는 그런 꾸준함을 보여야겠다. 그런 네가 나에게 어떤 믿음을 가진 만큼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광수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어제부터 실은 두 사람의 대화가 핀트가 어긋났죠. 광수가 영자에게 어떤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야. 제대로 그러니까 질문을 좀 더 많이 하고 결국 대화는 5대5로 하면 좋고 내가 만약 대화에 능수능란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4를 말해야 돼. 이 사람이 6을 끌어낼 수 있어야 실은 거기서 대화가 잘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광수가 9.5를 했잖아. 9.5 대 0.5였으니까 이게 영자의 생각을 들을 수가 없었지. 그러면서 내가 이미 판단한 영자의 마음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서로 이제 어제부터 1일이고 이제 중꺾마로 가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은 꺾이지 않는 마음에 이제 주체가 달라진 거지. 영자한테로. 영자 씨는 지금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입을 이제 할 말 하한이지. 바로 튀어나온 말을 지금 머릿속에 있는 말을 바로 뱉으면 방송에 적합하지도 않을 거고 광수에게도 상처가 될 거고 자기는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을 거를 아니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말을 방송에 나갔을 때 내 모습이 나쁘지 않으면서 광수에게는 알아듣게 하면서 그거를 지금 계산을 하려니까 지금 과부하가 오는 거지. 그 영자 씨가 어제도 에너지 많이 썼잖아요. 처음에 리액션 하느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해야겠다. 그래 나름 고민해서 답을 찾았나 봐. 혹시 있잖아. 광수님이 나한테 확신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서 나는 그냥 두 다리 뻗고 잤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광수님이 감동했을 때 나는 좀 놀랬다. 광수님이 굉장히 나를 무겁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무겁게라고 광수가 살짝 얘기를 하거든요. 무겁게? 그러면서 영자님은 호수 같다까지 얘기했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일단 대체 나의 어떤 모습을 본 거야? 이게 나는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알아듣지는 못하겠어. 광수는 어제 입장에서는 영자 씨가 어제 내 어디가 좋아? 라고 했는데 나는 호수 같고 아름다워 라고 물론 아름다워는 안 했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그걸 듣고 싶은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도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안 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자 씨는 이게 그러니까 광수에게 우리가 나를 그렇게 빨리 좋아한다는 건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천천히 가면 어떻겠냐. 네가 보는 내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는 얘기를 계속 어필하고 싶어. 지금 우리는 서로 모른다는 거 어필하고 싶고. 그 얘기 듣고 난 후 뭔가 되게 부담스러워졌어. 그러니까 근데 광수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살짝 충격이었을 거야. 살짝. 하지만 광수는 중꺾마라고 스스로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 장면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여기 뒤에 곰돌이 같은 마음이죠. 곰돌이도 지금 영혼이 빠져 있잖아. 그래서 나는 호감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광수는 여기서 무슨 말이 들려? 호감을 쌓아가고 있었구나. 나는 아직 여기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이게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손동작까지 하면서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광수님이 조금 무섭다. 조금 부담스럽다. 어떻게 얼굴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조금 어제보다 말이 세졌지. 확실하게 좀 생각을 전달해야지 알아듣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광수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마지막 힘을 모아. 그래서 광수님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벌써 호감이라는 얘기를 두 번 하니까 광수는
또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아, 역시 영자는 나한테 호감 있지. 근데 그냥, 아, 오늘부터 1일 그것만 조금 늦추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또 이성적인 호감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에서 호감이 생긴 건지 나는 아직 알쏭달쏭한, 근데 이제 훅 다가오니까 광수는 근데 좀 충격이 있긴 할 거야. 왜냐면 어제부터 우린 사귀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광수님 보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재밌는데 왜 나랑 1대1로 있을 때는 그러냐. 좀 무섭다. 그러면서 자기는 진지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사람들이 나한테 힘 좀 빼라고. 그러게 힘 좀 빼야 되는데. 그쵸.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좀 들었죠. 그래도. 어제 그 무게가 너무 셌나 보다고. 그래서 페이스 조절을 잘 못한 것 같네. 그래서 내가 좀 반성할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하지만 근데 영자님 이 어조 자체가 그 꺾이지 않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어조. 근데 영자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영자님 이렇게 하거든. 영자님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게 나한테 호감이 있고 나도 호감이 있으면 그 속도 차이 같은 거는 같이 하면서 맞춰가면 된다. 이것도 결국 광수가 생각하는 그렇지 페이스 조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게 들었어. 호감이 영자도 나한테 호감했지 역시. 근데 어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달라는 뜻이구나 정도로 이해한 거야. 농담이나 장난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는 믿고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나는 그런 점에서도 되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농담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 지금 뭐 너무 그런 걸 부담스럽다는 거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쓸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호감이 있지만 마음에 그런 뭔가 편안함에 대한 호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호감에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 그거는 좀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냥 만나면서 없어져. 지금 근데 영자님 만나다 보면 괜찮아져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그런 점에서도 영자님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영자는 이번에도 실패. 영자의 연속된 실패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수가 영자의 말을 조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이 그렇구나 좀 부담이 됐겠어요. 난 어제 또 밤새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내가 너무 오버했죠. 미안해요. 라고 해도 되잖아 실은.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모르겠어. 여기서 가능성이 솔직히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기서도 근데 영자님 내 말 들어봐 하면서 결국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자 씨는 계속해서 표정도 굳어가고 여기서도 자세도 이렇게 계속 잡더라고. 팔짱 거의 끼듯이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로 완전히 바뀌더라고 점점. 영자 씨도 180도 바뀌었죠. 바뀌었지.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영자가 광수에게 기대했던 면이 바뀌었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누가 더 이런 차이는 있는데 좀 쌍방과실인 면이 좀 있어. 광숙님 정말 좋은 사람인데 좋은 사람인데라고 앞에 쿠션 넣어놓고 그다음에 아직은 뭔가 이성적인 호감이 없다고 했다가 업까지 안 하고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작 했던 말은 나는 너 이성적인 호감 없어. 그만해. 그 말이잖아요 원래는. 근데 좋은 사람 그리고 이성적인 호감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면 광수는 그러면 아직 잘 모르겠으면 이성적인 호감이 생길 수 있겠구나. 내가 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럼 만나고 싶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거야. 아직 잘 모르겠으면 그건 알아가면 되는 거잖아. 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사귀는 거잖아. 지금 광수의 이해입니다. 네. 그래서 나가서 어떤 생각도 있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그러면 한번 그러면서 어떻게든 광수는 우리는 이미 시작한 걸로 이게 광수님이 계속 진지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 1대1로 대화할 때. 이거는 나 광수님이랑 있으면 부담되고 힘들어. 지루해. 이성적 호감도 없어. 그 얘기를 어떻게든 이리 돌려서 말해보고 저리 돌려서 말해보고 지금 아무래도 카메라 앞이기도 하니까 영자도 어쨌건 이미지 관리해야 되잖아요. 나는 솔로가 그 예전에 이게 짝 같은 프로 보면은 지금처럼 이미지 관리는 안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짝은 안 봤어. 장면만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확실히 이제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지금 18기까지 됐으니까 벌써 몇 년을 흘러왔으니까 출연자들도 좀 자기 이미지 관리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지. 영자도 그러니까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되고 좋게 좋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거겠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광수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못 전하고 있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들잖아. 나도 계속 막 긴장되고 뭔가 더 조용해지고 네가 너무 지루해서 너랑 있으면 나까지 자꾸 그렇게 텐션이 떨어져. 말이 없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 너랑 있으면 나까지 자꾸 그렇게 그런 부정적인 변화가 와. 근데 본인 모습을 바꾸면서까지 굳이 무리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너랑 나는 애초에 안 맞는 것 같아. 우리는 텐션도 안 맞고 안 맞는 것 같아. 어제 빚보증 얘기할 때도 너무 순진해서 같이 못 만나겠어. 결국 그런 얘기를 계속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영자 씨가 처세 자체가 나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저런 게 광수에게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처음에 너무 섣불렀어, 영자 씨가. 광수를 아빠 같은 자상함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섣불름이 나온 건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영자는 그동안에 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와서, 그래서 조급한 상황에서 광수의 자상함을 보니까 내가 찾던 아빠의 자상함인가? 라고 생각하고 너무 확 빠져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빠져들었다기보다는 그거를 이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린 거지. 광수님은 광수님대로 나든 아니면 다른 출연자든 뭔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되고, 그 말은 광수님 이제 다른 사람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는 거 다른 사람 좀 광수님 부탁인데 다른 사람 알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괜히 막 이렇게 과하게 나한테는 이제 난 부담되니까 나한테는 뭐 더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어. 광수한테 어르고 달래고 부탁도 해보고 호감이 있지만 하면서 내 마음 그렇다고 하고 무섭다고 확실하게 또 엄포도 놨다가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한테 맞는 사람 좀 찾아봐. 나는 너랑 있으니까 너의 텐션이 전염돼가지고 힘들어. 그렇게 말을 지금. 음. 그러면서 이제 광수 씨는 영자님도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물론 나는 영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건 변함이 없을 거야. 진짜. 이렇게 되면 영자 씨는 그래도 됐다. 그러니까 지금 영자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하지만 나한테 포커스를 맞춘다고? 안 된 건가? 그러면서 어쨌건 지금 이 자세가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가 나오죠. 그래도 영자는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하긴 할 거야. 이 정도면 알아들었겠지. 근데 마지막 말이 내가 정말로 영자님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광수가 저 말을 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되게 헌신적이고 좋은 누군가의 기사가 되고 싶은 저 마음은 어떻게 보면 또 뭐 보기에 따라서 아름다운 마음일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이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나온다는 게, 광수가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타인의 어떤 생각을 읽으려는 시도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광수의 속성 자체는 누군가한테는 아까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요. 있어. 근데 너무 이게 내가 하는 거에 취해 있다 보니까, 광수님, 저는 광수님이랑은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그만 좋아하세요. 저는 광수님 안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줘도 속으로는 우리는 어제 1일이었잖아. 나한테 왜 그러지? 뭐 내가 잘못했나? 앞으로 더 잘해봐야지. 또 선물을 줘. 선물을. 종이 장미를 다시 줘. 밤새 종이 장미를 접어가지고 그 앞에 화장하는데 책상에다 쫙 깔아놔. 화나서 그런 거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는 행동적인 부분이지 마음이 바뀔 것 같진 않다.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끝까지 유지할 생각. 중꺾말을 유지하겠다. 그런 의지로 왔다. 그런 의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의지로 그 나는 솔로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의지로 살아가고 있어. 중간에 꺾어야 하는 마음. 그렇지. 앞으로도 그럴 거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라도. 그러니까 중꺾마인 건 좋은데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하면 3년을 버티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좋아하니까 사업을 하면 망해. 시장 상황을 보고 고객 관리도 하고 해야지. 나도 처음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나도 카페를 했었는데, 카페를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하니까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팟캐스트를 하니까 카페도 당연히 젊은 층 손님이 있을 줄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인테리어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장 조사가 잘못된 거야. 그 동네는 보험 영업을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그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피보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살아남지. 물론 제가 뭐 운영을 잘한 건 아니고요. 어머니가 캐치해내셔가지고 회사 카페가 살아남았지만,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주변 상황을 안 살피고 사업하면 망해. 무조건 사업을 할 때 3년 버티라고 그래서 그냥 손해 보는데 계속 버틴다? 그럼 바보짓이야. 내가 시장 파악 잘못했고 지금 잘못했으면. 그래서 영자 씨는 지금 너무 진지한 모습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카메라 앞에서 좀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 가면은 또 한편은 또 안 좋게 얘기 다 하잖아. 실은 무섭다고도 하고. 전처럼 유머러스하게 편안하게 다가오면 나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소리 톤 자체도 진지하고. 광수님 이름 앞 표현 말이 왜 뿌리 깊은 나무일까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바람은 영자의 마음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
뿌리 깊은 나무는 주변에 신경 쓰지 않고 홀로 그 나무가 확실하게 서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원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이때 벌이 날아들 때 영자 씨가 그 원래의 톤이 나옵니다. 원래 영자 씨가 저렇게 소탕한 저런 매력이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을 받네요.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더라고. 영자가 저래서 영자 씨가 물론 저런 애교나 그런 부분들을 했지만 영자 씨는 원래 저렇게 좀 호탕한 면이 있고 좀 쿨하고 농담 좋아하는 그냥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근데 왜 그런 매력을 안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 그런 매력이 아빠같이 자상한 사람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좀 불편함을 주기 때문일까?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일까? 그러니까 영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절대 불편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했으면 광수 씨가 더 조심했을 수도 있는데 광수가 보기에 영자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판타지 세계의 공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현실적인 사람처럼 안 느껴지고.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숙리 옆에서는 약간 이런 모습이 편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영호한테 할 때도 영호한테 애교도 약간 영호 앞에서 좀 장난치고 영호가 좀 당황하는 일시정지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재밌어한 것 같아요. 그 정도 센스는 있는 사람인 거지 오히려. 거기서 진짜 나를 뭐 1순위 영자 이러면서 막 오히려 영호가 나를 좋아하나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드립을 치고 정숙 씨가 더블하고 시킨 거 또 그걸 이제 빌미 삼아서 드립도 치면서 영호가 긴장하는 모습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재밌어하는 또 그런 면인데 그거에 대해서 또 영호는 긴장했다가 일시정지 됐다가 하지만 바로바로 받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맞아 이게 내가 원래 밖에서 하는 그 어른의 티키타카인데 지금 광수랑 얘기를 하다 보니 광수는 내 맘은 호수요 그래서 벌 받았어라고. 아니 뭐 벌 받은 건 아니고요. 아니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도 있지. 이런 데 나와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원래 자연스럽고 그런 모습도 되게 좋은데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거를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쪽으로 가고 있죠. 벌이 날아와서 드립 친 거죠. 그런데 여기 와서도 광수 얘기를 굳이 하지 말지 그냥. 방금도 광수님이랑 대화가 왔는데 안 편해.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뭐 같이 있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막 즐겁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빨리 숙소 가고 싶다. 아니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영자는 광수를 떠넘기고 싶잖아. 아까 광수한테도 알아보래며 딴 사람들. 그러면 왜 굳이 여기 와서 광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 좋은 얘기를 해야지. 광수 씨의 그런 일관되고 그런 모습이 너무 멋있어. 근데 나는 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가자면 좀 후회될 것 같아라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너무 너무 전략적이지 못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순자 물론 뭐 가능성은 없죠. 그래도 여기서 굳이 광수 나쁜 얘기를 하는 거는 영자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손절칠 빌드업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 아니 드라이를 빨리 하고 나오든가. 젖은 치마를 말린다. 근데 이제 순자는 순자대로 뭐 좀 그런 분들하고 만났을 때 상철님은 자상하고 뭐 원래 후보에 없었는데 자상했다. 이 상철과 영철에 대한 얘기. 하지만 영철은 전혀 없죠. 제가 이제 영철 농담으로 이제 순자에게 영철은 배터리다. 충전 그 보조 배터리 충전하고 나서는 쓸모가 없어. 야, 영철님을 비하한 건 아니고요. 순자가 이제 영철님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성적 매력을 전혀 못 느끼니까. 그 전에도 영수를 좋아할 때도 영철에게 에너지를 받고 다시 영수를 좋아하기로 맘먹었잖아요. 어쨌든 대화할 때 좋긴 한데 이제 처진다. 그게 이제 영철에 대한 거죠. 순자도 영철 얘기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내가 지금 광수님한테 그런다. 그래서 혹시 광수님한테 마음 있으신 분은 마음껏 대시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너무 좀 여럿을 죽이는 말이다. 광수 씨는 광수를 죽이는 말이고 그 다른 사람들이 영자 눈치 봐서 광수에게 접근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맛없어 먹을 사람 가져가 약간 이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노련하게 하려면 광수 씨 이런 장점이 있는데 나랑은 이렇게 해서 안 맞더라. 그냥 그렇게 그냥 조용히 하면 되는 그 정도로 표현하면 그렇죠. 광수가 무섭다고 하는데 누군가가 대시하기는 힘들지. 어느 날 하늘에서 선녀가 내게 왔다. 선녀니까 그녀는 늘 스쳐 지나간다. 광수 씨가 쓴 내용인가요? 광수. 여기서도 그 선택을 할 때 일단은 광수님 은 제외. 광수 빼고 다 돼. 이렇게까지 되다니. 이 전까지만 해도 광수랑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는데
그래서 광수 말고 누구? 아직 못 정했대. 광수만 아니면 돼. 영훈님은 어제 랜덤 데이트. 느낌이 좋았죠? 영자가 말하는 그런 드립들도 잘 받아주고 자연스러운 티키타카가 됐으니까. 그래서 영훈님하고 한 번 더 해보고 싶기는 한데, 광수랑 사이가 견고해 보이는데 영자가 나를? 이러면서 혹시나 이럴까봐. 그러진 않겠지만, 이라는 표현도 해요. 고민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자가 지나갈 때 영수 씨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살피죠. 주변 정보 수집을. 그렇게 영자가 지나갈 때 광수가 살짝 뛰듯이 그 60, 70년대 영화 스텝으로 탁탁 튀어가지고 택시 잡을 때처럼 택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여기선 제발 가지마. 이거는 뭐죠? 영자를 선택한 광수. 너 늦게 있다가 와야 되는데 방송을 하려면 아니야. 오지마. 영자님이요. 근데 광수 입장에서는 이걸 선택하지 않기는 어려울 거야. 왜냐면 자기도 한 말이 있고 그리고 뭔가 방법을 못 찾겠지. 이 상황에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정도 사람이었다면 이전에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테니까. 그래서 솔로나라 18번째 광수는 중꺾마로. 본인은 중꺾마 컨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꺾마 말고 뭔가 다른 단어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좀 더 지켜보고 올 것 같긴 했어요. 재앙이. 재앙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 짜장면 먹는 일 없게 해줄게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막상 오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마주치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왔다. 그리고 이제 광수의 이야기는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좀 조건이 좀 애매해도 그래도 이 사람을 좋게 느낄 수 있죠. 왜 그렇게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지? 먹구름은 광수의 미래이자 영자의 마음이자 뭐 그런 걸까요? 광수님 너무 무겁대. 이렇게 뭔가 거절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눈 감고 사라지는 날, 그렇게 광수 씨는 자기의 죽는 순간 영자를 외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납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어 더 많은 분석과 리뷰를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